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부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무슨 일이든 꾸준히만 하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꾸준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어려운 꾸준히 하기. 그런데 꼭 의지가 강해야만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책이 있어서 들고 왔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습관이 몸에 달라붙는 꾸준함의 기술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저자인 이노우에 신파치는요, 자기도 원래 게으르고 요령도 없고 끈기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되면서 뭐든지 자기가 행동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끈기 있게 꾸준히 하는 게 어렵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꾸준히 하지 못하면 곧 먹고 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일 이외의 것을 어떻게 해야 꾸준히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을지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루틴으로 조깅을 25년 동안 해왔고요. 일기 쓰기를 22년, 블로그 글쓰기를 9년, 춤 연습도 매일매일 3년째, 하루에 책 한 권 읽기를 3년째 지속하고 있대요. 저자는 어떻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지 자신이 생각하는 꾸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책에 풀어놓았고요. 자신이 어떻게 작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세팅했는지 지속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기술을 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꾸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체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책에서 꾸준함은 구조가 전부라고 말하는 2장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꾸준함의 기술, 이노우의 신파치 지음, 지소연 옮김, RH 코리아. 저자에게는 특별한 아침의 습관이 있대요. 자잘한 일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루틴을 매일 반복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늘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대요. 그 다음에 두 손을 모으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이어서 해요. 청소도 매일 아침 2년 가까이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아무리 바빠도 청소를 꼭 하루에 한 군데씩 한대요. 조깅도 25년째 아침마다 거르지 않고 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 한 권씩 책도 읽는데요. 그리고 하루에 5분 춤 연습을 하고요. 근력 운동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취미는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매일 아침 꾸준히 하는 일이 26가지가 된대요. 저자는 이렇게 꾸준히 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 구상하는 과정이 즐겁대요.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꾸준히 지속될지를 생각한 후에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무리하지 않고 오래 계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구상하는 작업이 너무 즐거워서 마치 게임에서 공략법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클리어해 나가는 느낌이 있대요. 하루하루를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게임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하기를 훨씬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은 꾸준함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행위죠. 내가 한 일에 점수를 매기고 목표를 달성해서 성과를 남기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냈을 때는 반드시 기록을 해둔대요. 꾸준함은 기록에 의해서 멋진 컬렉션이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 쓸모 있어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꾸준히 하면 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대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가 어느새 커다란 변화로 자라나는 걸 실감하는 날이 온대요. 그게 바로 꾸준함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보다 구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것보다 그 과정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꾸준히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일로 만드는 거예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무언가를 꾸준히 계속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됩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하고 싶을 때
이 구조만 잘 짜두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계속하게 돼요. 저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지속하기 위한 궁극의 방법, 어떤 일이든 무조건 계속하게 되는 대단한 방법, 그건 바로 매일 한다 입니다. 매일 하면 무조건 꾸준할 수 있대요. 저자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요일을 정해서 시도해보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요. 해법은 일주일에 7번 하기, 이 이상의 해법은 없나 봐요. 아무런 조건도 예외도 필요 없는 최강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매일 하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좋대요. 그래서 아주 잘게 나누어서 5분, 1분 아니면 1초라도 매일 그 1초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꾸준히 하기에 가장 큰 적은 하지 않는 것과 그만두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3번을 한다고 치면 한 주 동안 4번이나 하지 않는 날이 생기죠. 대부분 처음 2, 3주 정도는 결심한 대로 실천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오늘은 쉬고 내일 해야지, 또 막상 다음 날이 되면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해야지,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와요. 결국 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이 이리저리 뒤섞이면서 어느덧 하지 않는 날이 일상이 되고 하는 날이 드물어집니다. 그러다가 아예 하지 않게 돼요.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하려면 매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못하는 날은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못하는 날은 어쩔 수 없죠. 중요한 건 매일 한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꾸준하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없애는 거예요. 한다, 하지 않는다를 날마다 일일이 고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한다고 굳게 마음먹어야 해요. 그러면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사라져요. 그것만으로도 꾸준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덧 매일 하는 일이 너무 당연해져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게 돼요. 아주 당연하게 매일 하는 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매일 4분씩 근력 운동을 하는 정도는 2달 정도 계속하면 거의 몸에 밴다고 하고요. 실제로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보통 66일 정도가 걸린다는 66일의 법칙이 있대요. 이게 런던 대학교의 필리파 렐리 박사가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매일 책 한 권 읽기, 이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일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저자의 경험에 따르면 난이도가 높은 일은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해내기까지 약 1년 반 정도가 걸린대요. 이렇게 500일 정도 매일 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됩니다. 핵심은 우선 어떤 일 한 가지를 의식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눈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이런 사소한 행동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미 날마다 당연하게 하는 행동이어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기, 평소에 하는 이런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 오늘도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났어. 그래, 오늘도 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했어. 이렇게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습관이 만들어져요. 습관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무 의미도 없었던 일인데 오늘도 해냈다로 바뀌는 거예요. 뭘 하든 오래가지 않는다는 생각은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를 매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런 작은 발견을 즐겨보세요. 내가 매일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행동을 의식했다면 내일도 의식해보세요. 거기서부터 나의 꾸준함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특별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우선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일 책을 읽자라고 마음먹었다면 독서라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잘게 나눠서 생각해보세요. 매일 10페이지씩 읽어야지 라고 생각해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매일 아침 책을 손에 들고 펼치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1초 만에 끝낼 수 있죠. 이 정도로 잘게 나눠도 좋습니다. 일단 책을 펼치는 거예요. 애쓰지 않고 가능한 선까지 작게 나누는 거죠. 그러려면 우선 잘 보이는 곳에 책을 놓아두고요.
책을 집어들고 펼치기, 정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 습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한 달 동안 계속해보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책을 펼친 김에 몇 페이지는 읽어보았을 거예요. 여기에 저자는 이런 조언을 덧붙입니다. 제대로 하기보다 작게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어떤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하루 일과에 집어넣는 거예요. 매일 계속한다고 치면 10분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30초만 해보는 거예요. 10분 분량 중에 30초만 해보는 거죠. 저자는 마이클 잭슨처럼 춤을 추고 싶은데요. 1년에 한 가지의 안무를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이 3분짜리 안무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1초씩만 안무의 진도를 나가도 1년이면 한 곡의 안무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동영상을 5분 동안 보고 따라하면서 안무의 진도를 1초만 나가자고 결심했대요. 그 정도면 나도 안무를 따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선은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크기로 작게 줄이고 꾸준히 하면서 서서히 모양을 다듬어 가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작게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요. 작은 일을 의식하는 데 익숙해졌다면요. 조금씩 크기를 키워보세요. 저자는 대략 5분 안에 마칠 수 있는 크기로 만들면 된대요. 에게 겨우 5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온전히 집중했을 때 5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매일 5분씩 춤을 춘다면, 하루에 5분씩 춤을 연습하면, 그것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1년간 연습하면 마이클 잭슨의 춤을 따라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만약 날마다 5분씩 책을 읽으면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읽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벽돌책도 몇 개월 만에 전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하루 5분만이라는 사고방식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우선 할 수 있는 크기로 작게 줄인 다음에 잘게 잘라서 매일 계속해보세요. 매일 5분씩 거르지 않고 1년만 꾸준히 하면 나를 둘러싼 세상이 바뀌는 걸 경험할 수 있대요. 다만 이렇게 잘게 조각으로 나눈 일은 너무 사소해서 그만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소한 일 2가지를 세트로 묶어보세요. 잊어버리는 사태를 확실히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를 매일 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는 동안에 스쿼트를 해야지. 양치질과 스쿼트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순서대로가 아니라 동시에 2가지 행동을 할 수도 있죠. 한 가지만 있을 때는 깜빡하기 쉬운 일도 2가지가 세트를 이루면 잊어버리기 어려워요. 이렇게 2가지 행동을 세트로 묶으면 깜빡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겸사겸사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회의에서 매달 새로운 기획안을 내야 한다면 한 달 내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제출하는 날이 되어서 급히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하면 갑자기 좋은 기획이 뚝딱 나오진 않잖아요. 이럴 때 작게 잘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뭐든 좋으니까 기획을 한 가지 생각해야지 라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매일 자 이제부터 5분 동안 기획을 하겠어 라고 결심하면 좋은 기획이 나올 리 없죠. 이럴 때 겸사겸사의 힘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자는 매일 아침 5분에서 10분 정도 인터넷이나 SNS를 살피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것을 기획 고민하기와 세트로 만들었어요. 기획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SNS를 들여다보는 김에 기획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SNS를 살피는 행동에 목적이 생기죠. 인터넷에 조금 오래 몰두하게 되더라도 나는 지금 기획을 구상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죄책감도 사라져요. 재미있다고 느낀 내용과 이유를 메모해두면 나중에 기획의 귀중한 재료가 됩니다. 이 과정을 한 달 정도만 계속하다 보면 뭔가 반드시 얻을 수 있어요. 적어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상태를 피할 수 있고요. 게다가 기획을 고민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죠. 겸사겸사 하는 것은
단순하고 매우 간단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하는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흔히들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늘 부족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을 꾸준히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여기서 어떻게 더 작은 일을 끼워 넣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없는 시간을 만드는 방법은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없는 시간은 아침에 만들어야 해요. 2시간이 더 필요하면 2시간 일찍 일어나세요. 어쨌든 필요한 시간만큼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시간을 만드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에요. 시간은 아침에 만든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잠시나마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5분이어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5분 안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뭔가 작은 일 하나 정도는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평소보다 5분 일찍 일어나기.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5분 더 일찍 일어나기. 시간을 늘려서 아침에 30분씩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면 제법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해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시는 작은 일이죠. 그런 다음에 2가지를 세트로 묶어요. 물을 마신 다음에 커피를 내리기. 이런 세트를 일주일 동안 매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세트가 몸에 익었다면 5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추가로 더해요. 물을 마신 다음에 커피를 내리고 커피를 내리면서 5분 동안 책을 펼쳐보는 거죠. 이것도 일주일에 7일 동안 매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트의 길이를 늘려가는 거예요. 10분이 조금 넘는 길이의 루틴이 완성되면 정해진 순서대로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이 루틴에 적응이 된 후에 무게를 조금씩 더해보세요. 예를 들어 5분간 책을 읽은 다음에 블로그에 글 쓰는 시간을 15분 정도 추가하는 거예요. 살짝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일까지 더해서 하나의 루틴으로 만드는 거죠. 저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0분 동안 자신의 아침 루틴을 시작해요. 물 마시고 하늘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날씨를 확인하고 하루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심호흡을 해요. 그리고 3분 정도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체온을 측정해서 기록하고 SNS와 뉴스를 체크하고 기획을 구상합니다. 그런 다음 5분 동안 명상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아침의 루틴이고요. 이렇게 하는데 대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그 다음에 새벽 4시 반부터 아침 8시 반까지 아침 업무를 처리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두 이 아침 시간에 끝내버린대요. 되든 안 되든 꾸준히 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대충 흘려넘기지 않는 거예요. 가능한 범위에서 진지하게 임하는 거죠. 저자는 이 책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요. 소중한 것일수록 너무나 당연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공기의 소중함이나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 같은 거요. 우리는 이런 당연한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번거로운 일들을 합니다. 노력 끝에 발견한 사실은 아 뭐야 그런 거였어 하고 웃어넘길 만큼 어쩌면 시시하고 하찮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기 위한 엄청난 여정이 어쩌면 인생입니다. 저자는 이 여정을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무언가를 기꺼이 계속하는 것은 인생을 가장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면서요. 우리도 꾸준히 하는 것 자체를 즐겨볼까요? 이 책을 읽으면 꾸준히 하는 것이 그렇게 괴로운 일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어쩌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려고 결심했다면 바로 해볼 것. 한다고 마음먹으면 매일 할 것. 이 2 문장을 필사하면서 이 책 소개 마칠게요. 오늘도 꾸준히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